대손세 공제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야 돼요. 해당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라면요. 그럼 대손공제하고 관계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어볼 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대손난간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부도 발생 이유 있죠. 부도 발생 이후 채권은요. 이유가 중요하죠. 이후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손난 걸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도가 났어요. 부도라는 거는 정해진 있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법률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도 나서 얘를 그저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 외상거래다? 이 말은 뭐냐면 범의 아가리가 뭡니까? 내 목을 들이미는 것과 똑같죠. 즉 이상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면 이건 누가 그죠? 이런 행위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도 발생 이전 채권에 국한합니다. 그러니까 부도 나기 전에 채권이 중요한 거지 이후 채권은요 안 된다. 그러니까 요런 그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부도 발생 이전의 채권에 국한하는 거야. 그 점을 먼저 여러분은 가지고 좀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법정사회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대손확정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손확정일. 이 말이 뭔 말인지 보자. 대손확정일이라는 개념하고 플러스 뭔가 확정신고 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매칭이 돼야지 뭡니까? 이때 대손확정일에 속하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 시기를 얘기합니다. 대손세 공제가 됩니다. 공제 시기를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에 뭡니까? 대손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게 대손 시기에 공제 시기를 제가 먼저 적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대손 사유가 한 3가지 정도를, 4가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다 못 적겠네. 자, 이거 한번 보죠. 여기 그러면. 자, 이거 우리가 발생일하고 대손확정일, 발생일 하고 대손확정일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 시기, 대손세 공제 시기 요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파산, 사망, 실종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망, 실종 이렇게 보겠습니다. 3가지 한 그룹 묶겠습니다. 요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요거 2014년도, 17년도 4월 11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월 10일 하면 대손확정일은요 우리 법률상 똑같이 봅니다. 2017년도 4월 10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죠? 파산일, 사망선고일, 실종선고일이라고 법률상 표현하면 이거는요 대손사유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거를 그죠? 대손확정을 시킵니다. 중요한 건 뭐야? 대손확정신고, 대손확정일이 속해야 되죠. 그죠? 확정신고니까 대손확정일이 2017년도 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 시기는요 2017년도 일기 뭡니까? 확정신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확정신고 때 가능하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소멸시효 완성도 되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도. 소멸시효의 정의는 뭘까요? 소멸될, 이 채권을 못 받는다는 그죠? 그 권리의 존속 기간이 뭡니까? 소멸될 시효, 시간의 효력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채권을 못 받는다라고 있죠. 정한 기간이 뭡니까? 소멸 시효다 이 말이죠. 보통 일반적인 상사채권 있죠. 상사채권은 우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완성이 됩니다. 물론 그 소멸시효를 완성할 때 중간에 중단이라는 제도도 있지만요.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소멸시효는 법률상 못 받는다라고 인정하는 날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상사채권은 3년, 민사채권은요 5년인 부분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공급일이, 그죠? 발생일이 언제냐면 2014년도 4월 10일이라고 가정할게요. 발생일이. 처음에 발생한 날이잖아요. 그죠? 발생한 날이죠. 여기가 처음에죠. 공급한 날이라고 가정할게요. 공급일. 3년 전에, 그죠? 그럼 이게 3년이 소멸시효 완성이 언제냐면 3년이거든요. 상속채권이면. 그럼 시효를 완성했다고 하면요. 그죠? 4월 뭡니까? 10일이 정확히 뭡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날. 여기 시효가 완성, 이게 시효 완성일이에요. 그죠? 완성이 됩니다. 완성. 시효 완성이다. 그죠? 그럼 요건 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손이 확정되는 시기에, 그죠? 보니까 2017년도 1기 확정 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최초에, 그죠? 공급한 날이 이쪽이라면, 그죠? 같아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있죠. 출제가 되는데, 부도 발생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도 발생인 경우입니다. 자, 부도가 발생은 2017년도 4월 10일이라고 가정할게요. 부도가 발생한 날입니다. 발생일입니다. 근데 부도 났다고 못 받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법표는 6개월 이상이 지난인 6개월 이상이 경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봅니다. 6개월 이상 여기에서 그죠? 6개월 이상이 경과라는 말로 이상이 지난 경과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럼 6개월 이상이 경과했다는 말은 2017년도 플러스 가면 10월 뭡니까? 10일이 정확히 뭡니까? 대손의 확정일이 되고 그러면요 2017년도 언제 받아야 됩니까? 2기 확정신고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레파토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채권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채권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대손 처분받은 내용, 그러니까 변제받은이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받은 거고 얘는요 나중에 회수했다는 말이고 변제받았다는 말이고 얘는요 대손을 지금 내가 당했다 이 말이죠. 채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채권에 보면 약속은 부도음이잖아요. 그죠? 지금 얘가 언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신고 때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확정신고 때 들어간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알아채야 될 부분이 언제냐면요. 이게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가 들어가고 잠깐만 이 원 문제 내가 잘못 고쳤나? 이게 60회죠? 이거를 제가 이거 지금 여기가 파산법에 의한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파산법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되겠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약속은 믿음상사 있죠, 그죠? 지금 날짜를 제가 그죠 막 엉망으로 고쳐가지고 약간 하지만 해석상 될까 보는가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믿음상사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공급한 날이 4월 20일이에요. 공급일이죠? 근데 부도가 발생했대요. 부도 발생한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부도 발생에는 7월 10일이다. 그죠? 얘는 지금 언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 신고 때 지금 대손세 공제 들어가겠다 이 말이죠. 대손 확정일이 속한다면 가능해요. 그럼 얘는 지금 7월 10일이면 대손 확정일이 언제입니까? 플러스 가면요 2018년도 얼마입니까? 플러스 하면 3월 뭡니까? 6하면 3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2018년도 그죠? 그러면 2017년도 이익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그걸 알아채야 돼. 그래서 하나는 안 된다. 그죠? 요건이 안 된다. 그걸 이제 알아할 수 있냐 그죠? 왜냐하면 대손 확정일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2018년도 뭡니까? 플러스 가면 3월 10일이 되니까 우리 2018년도 1기 기속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1기 확정 때. 근데 지금 언제? 2017년도 2기 때는요. 지금 시기가 대손 확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겠습니다. 파산법은 파산이 언제 났다고요?
하여튼 뭐 공급일이 있는데 파산일이 요거 10월 31일 날 뭡니까? 대선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공급이 요청했는데 파산이 되어가지고 이때 확정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대선 확정일이 그것도 뭡니까? 파산은. 대선의 확정일이 그것도 뭡니까? 파산일이 곧 확정일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여기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런 건 뭡니까? 대선이 된다 이거죠. 여기 파트 포함이잖아요. 요 안에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다 그죠? 100만 원 받아 묻구나. 이건 알 수 있는 100만 원 대손세 공제되는 거잖아요. 이건 되구나. 100만 원. 자, 보겠습니다. 정등 상사는 우리 8월 31일부로 요때 공급했지만 뭔가 3년이 지나서 뭔가 3년이 지나서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죠. 완성된 날이 2017년도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되잖아요. 이것도 그죠? 이거 200만 원.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되지 않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2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 이거는 출제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6개월 경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래서 공급한 일이 2017년도 4월 11일 하면 언제겠습니까? 6개월이 경과해야 되니까 이때를 뭡니까? 공급일을 하면 화재선 확정일은 6개월이 경과 2018년도 내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왜 이래? 그죠? 네, 맞죠. 맞죠. 2017년도 10월 10일이 되니까 요거는 이것도 2기 확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죠? 가끔 있기 때문에 출제는 잘 안 되는데,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세 번째가 공제 시기에 뭔가 제한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리 공제의 방법은 결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산 조정은 뭡니까? 공제 방법은 뭡니까? 결산 조정이다, 그죠? 결산 조정은 우리 법인세법에 세무조정할 때 배우셨죠? 회사가 뭔가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회사가 결산서에 비용 처리 반영해서 받아 먹는 이죠. 우리 조정 항목을 결산 항목이라 했죠. 이거 똑같습니다. 요건이 안 되면은 못 받아 먹지만 일단 요건이 되면요, 되는 이상은 그 공제 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제 요건이 안 되면 안 되지만 일단 공제 요건이 되면요, 일단 이번에 공제가 돼. 소멸시효 그죠?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부도 같은 거 특히. 그죠? 이때 2기 때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받아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그럼 언제? 그 시기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언제까지? 너무 길게 잡으면 그 채권의 그 대상 거래가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공급일로부터 몇 년간? 5년이 속하는 가세경 확정 신고 내에는 뭡니까? 신고 내에서 먼저 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요건이 되어가지고 받아 먹을 수 있는데 못 받아 먹고 이연하더라도 언제까지? 공급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요, 받아 먹도록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세액은 여러분들 지금 그죠? 이 대손 난 금액에 110분의 그죠? 10을 하면 대손 난 금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1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파트 포함이 금액이잖아요. 곱하기 뭡니까? 110분의 10 하면 여기 금액이 1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한다. 실무적으로는 파트 포함이니까 나누기 1.2해서 10으로 하든지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여기 뭐야? 세 번째죠. 여기 왜 이렇게 1, 2, 3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하여튼 이렇게 1, 2, 3 이렇게 되죠. 그럼 다 했나?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졌지?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 때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확정을 하려면요, 대손의 확정은요, 확정 신고 때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대손세액 공제는 예정 신고 때 안 된다는 점이 가장
그러니까 여기 빨리 적어놔야 돼. 예정 신고는 불가능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신고서에 반영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대손수의 공제는요. 대손수의 공제는 이렇게 플러스다, 그죠? 여기에 신고서, 대손수액 있죠. 부가세 신고서 말고, 대손수액 공제 신고서에는요. 대손수액 공제는 플러스로 들어가죠. 두 번째, 우리가 대손수액 대손수액 회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VAT 신고서가 아니고 뭡니까? 대손수액 신고서 있죠. 공제 신고. 여기를 얘기해요. 자, 그럼 요거 보면 여기 곱하기 뭡니까? 110분의 10 한 만큼 2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니까 300만원 공제 받아 먹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300만원 받아 먹는다 이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제받은 내역이죠. 절친상사로부터 12월 25일 날 외상매출금 4,400 파트 포함이니까 이 안에 얼마입니까? 400만원. 이놈을 회수하였는데 돈 받았다 이거죠. 근데 이 금액은 일기 때 그죠? 확정신고서에 어음의 사유로 세법맞게 대손수액 공제를 받은 금액이다. 즉 받았다는 것은 대손수액 공제 받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액을 다 받았으니까 다시 뭡니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바로 있죠. 변제받은 내역이 뭡니까? 바로 대손세액의 회수고 요 금액은요 마이너스로 표기합니다. 그러면 낼 건 얼마입니까? 받아 먹을 건 300. 그죠? 우리가 내야 될 거면요 400원 내야 되고 받아 먹을 거는요 300이 되니까 뭔가 실제로 내야 될 금액은요 100만을 더 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식은 어렵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서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어려운 거예요? 법률적 판단.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거 여기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외상 과세거래 대여금 같은 거 안 된다. 이건 과세거래 아니고 대여금 안 되고 저당권 설정 채권 안 되고 부도 발생 이후 채권 안 되고 밑에 뭡니까? 공제 시기에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이거 하나 내고 이거 두 개 그죠? 이렇게 내고 그 다음 이거 내고 이렇게 되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딱 그죠? 내면 어려워지는 하여튼 뭐 전통적인 레파토리 아니에요. 그죠? 대신에 이 네 개만 체크하면요 빠질 틈이 없습니다. 이걸 더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손세액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문제 그냥 인정만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여기 뭐 우리가 57회니까요. 여기 이것도 57회네. 그럼 여기 60회 회사를 6000 해서 ABC전자 바꿔가지고요. 대손수액 공제 신고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익이 확정이잖아요. 그죠? 자, 1원 있죠. 조회기간이 성립이 됩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대손을 얘기하고 이런 있죠. 예정 때 이렇게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건 빵점이 되겠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확정되면 된다. 자, 되는 거 두 건 입력하고요. 변제받은 거 한 건 마이너스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대손 확정일은 2017년도 두 번째 거 10월 1일 대손 금액은 거래처는 우리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파산법 하나 하고 2017년도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1200, 200. 요거는 정등. 요거는 정등은 소멸시 완성 6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입력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야? 변제받은 내역이잖아요. 그죠? 변제받았다는 말은 돈을 회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변제받았다는 말은? 회수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손 확정일이 그죠? 언제가 될까요?
일기 확정 시에 그죠? 세법에 맞게끔 대손세 공제를 받았는데 그러면 확정 신고 때 대손 확정일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대손세 최초에 확정된 날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불안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기 확정 신고 때 어음의 부도 사회에 맞게 세법에 따라 그럼 이건 뭐 원래는 이렇게 되죠. 2017년도 일기 확정 때 그죠? 제가 6월 30일이라고 가정할게요. 6월 30일이다. 대손 확정했다 할게요. 그런 걸 지금 회수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회수한 날이 4,400원 회수한 날이잖아요. 12월 25일은. 그날이 대손 확정한 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약간 불안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수를 매기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 날짜는. 여기서 얼마를 쳐야 됩니까? 4,400, 그죠? 마이너스 치고, 400 들어가고. 절친. 이렇게 하고, 부도 발생,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이 마이너스 100의 의미는 뭐가 될까요? 더 낸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신고서에는 더 낸다는 말인데 저쪽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수해서 낼 금액이 더 많잖아요. 그죠? 여기 신고서하고 부가가치 신고서는 다르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대손세 공제에 대한 얘기 마쳤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